그래서 이거를 언제까지 갚으십시오, 아니면 이거를 갚지 않으면 우리가 뭐 법적 조치에 나아갈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독촉 추심에 제일 민감하시니까 하겠다라고 하면 그거는 바로 시정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변호사님, 개인 채무자보호법 지난번에 얘기 한번 해주셨는데 추심 총량제 이 부분은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독촉 추심에 제일 민감하시니까 채무자분들도 개인 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된다는 거에 굉장히 관심 많이 갖고 계신 것 같고, 이제 PD님 말씀대로 추심 총량제 엄청 관심 많으신 것 같은데,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7일에 7회를 넘지 못한다 라는 거니까 일주일에 7번만 돈 갚아라 이제 연락을 할 수 있다라는 걸로 볼 수 있겠죠. 그러면 7일 동안 7회 이거면은 하루에 7번 전화해도 나머지 6일은 쉬면은 그냥 그런 거죠? 이게 이제 법에는 7일 7회라고 되어 있고, 구체적인 거는 시행령에 정한다, 대통령령에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예정된 대통령령을 찾아봐도 하루에 몇 회라는 제한은 딱히 없어요. 그러니까 뭐 추심 연락의 방법이라든지 카운팅을 하지 않는 경우들만 규정되어 있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하루에 뭐 7번을 다 독촉 추심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6일은 안 하고 뭐 이런 방법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궁금한 게 이 횟수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이게 전화를 제가 받고 네. 바로 끊어버려도 이게 네. 추심 횟수로 인정이 되는 건가요? 요거는 제가 이제 시행령 한번 좀 보면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법 16조에 말씀하신 추심 연락 횟수의 제한이라고 되어 있고, 16조 2항에 추심 연락의 구체적인 기준과 횟수 계산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되어 있고, 대통령령 21조를 보면은 추심 연락 횟수 계산 방법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추심 연락이란 뭐냐, 방문하거나 전화하거나 전자문서, 모사 전송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우편물 발송, 요게 이제 추심 연락으로 보는데, 다음 중 어느 하나는 추심 연락으로 보지 아니한다예요. 보면은 이제 뭐 약관이나 법령, 뭐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통지해야 되는 사항을 통지하는 경우, 채무자의 문의에 대한 답변,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답변을 보내주는 경우, 아니면 채무자가 뭐 어떤 요청을 해서 이 통지를 해주는 경우, 채권자, 채무금액, 연체금액의 연체기간 등 추심 대상 채권에 관한 단순 통지로 별도의 상환 독촉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냐면은 채권자가 누구고 현재 뭐 1억을 빌리셨고 현재까지의 연체 이자는 얼마입니다, 이렇게만 딱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언제까지 갚으십시오, 아니면 이거를 갚지 않으면 우리가 뭐 법적 조치에 나아갈 것입니다, 하루 빨리 조속히 뭐 어느 계좌로 상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들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그냥 금액이랑 이자, 뭐 갚아야 되는 날짜, 뭐 이런 것만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그냥 단순 통지다라고 보는 거고, 다만 이 단순 통지가, 그러니까 돈 갚으라는 얘기가 안 들어가 있으면은 말 그대로 이제 추심 연락으로 안 본다라는 건데, 채권자들이 이거를 계속 악용해가지고 그러면 돈 갚으라는 얘기는 안 해놓고 얼마 연체됐습니다 이것만 계속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사실상 이제 추심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만 제외를 해준다. 단순 통지를 하루에 2번, 3번, 4번 보내면은 그거는 한 번 빼고 나머지는 다 추심 연락한 걸로 본다. 이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추심 연락 횟수에서 제외하는 경우들도 규정을 해놓고 있는데, 채권 추심자가 채무자를 방문하였으나 만나지 못한 경우 등 추심 연락이 개인 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이거는 이제 추심 연락 횟수에서 제외하는데, 다만 방문의 경우 7일 2회만 제외하며 2회 초과 시 추심 연락 횟수에 포함한다. 그러니까 이제 찾아가서 못 만나면 이거는 빼주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3번, 4번, 5번 계속 찾아가는 것까지 허용되는 건 아니고, 근데 이제 방문의 경우 7일 2회만 제외하며 2회 초과 시 추심 연락 횟수에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못 만났다고 해서 계속 찾아가서 계속 벨 누르고 뭐 뚝 두들기고 이러면은 이것도 사실상 이제 추심으로 보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못 만나는 경우에는 7일에 2번만 빼준다. 그리고 3번, 4번, 5번 가는 경우는 그거는 2, 3, 4회 이렇게 이제 추심 연락한 걸로 카운팅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 두 번째로 개인 금융 채무자가 전화를 받은 뒤 일방적으로 끊는 등 독촉에 필요한 통화를 마치지 못한 경우, 요것도 이제 카운팅은 안 한다라는 건데, 마찬가지로 전화 안 받았으니까 계속 할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특정 횟수를 넘어가면은 추심한 걸로 이제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회 이내의 전화 통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끊는 경우, 뭐 전화를 안 받는 경우 이런 것들은 2번까지는 추심하지 않은 걸로 보지만, 그걸 넘어가는 경우는 이제 추심한 걸로 카운팅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금융위원회가 뭐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를 뭐 정해서 고시한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고시할지는 한번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추심 횟수를 뭐 7번 하는지 근데 8번 하는지 누가 카운팅을 근데 하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금융권 회사들 그리고 추심 회사들이 이 규율을 잘 지켜서 자체적으로 지키라라는 의미인 거고, 만약에 이거를 위반을 했다라고 하면은 채무자분들께서 몇 번 위반을 했는지를 잘 체크를 하셨다가 이제 뭐 금융위원회라든지 금융감독원에 이제 신고를 하실 수 있겠죠. 지금 말씀해주신 거 들으니까 이게 채무자들한테는 되게 좀 좋아진 것 같은데 네. 이 금융권이나 채권자들 입장에서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네. 이게 금융기관이 좀 협조를 좀 잘해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보면은 우리나라는 관치금융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최근에도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가계대출이 어쩌니 뭐 해서 금감원장이 한마디 하니까 뭐 은행들이 알아서 숙이고 하잖아요.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융감독원, 뭐 금융위원회의 힘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이런 규율이 한번 정해지면 금융권은 무조건 잘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이게 제대로 안 지켜졌다. 그래서 채무자 본인께서 법에 규정된 횟수를 넘어서 독촉 추심을 받으신다라고 하면은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고객센터 통해 가지고 금감원에 신고하겠다라고 하면 그거는 바로 시정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